저는 현 시점에서 보수가 냉정히 사태를 바라봐야 지금 이 사태에서 출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싸우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거둬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답을 정해놓고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답이 뭔가 하면 3월 초에 탄핵 인용으로 가게 될 거다. 일부 보수에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희망으로 탄핵 기각이 될 거라는 부분은 실제로 어디에도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현재나 정부 사법기구의 여러 행태들을 종합해보면 그 결론은 현재가 인용을 할 거라는 부분으로 갑니다. 왜? 지금 한번 보세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수본이나 공수처나 또 더 나아가서 판사나 헌재나 지금까지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윤통을 체포 구속하고 그리고 탄핵 과정을 진행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탄핵 과정에서 윤통 측이 제기하는 여러 이의들을 헌재가 거의 다 기각하고 또 지난번에 내란 혐의를 탄핵 소추안에서 삭제하는 부분에 헌재에 권유가 있었다고 국회 측 소추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월 초에 헌재 판결이 나올 거라는 유력한 추측은 3월 20일 이후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올 거라는 거죠. 만약에 헌재 판결이 그보다 더 뒤처지게 되면 4월 달쯤 있게 되면 이재명의 2심 판결 결과가 최종적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저 사람은 범죄자다. 또 민주당이나 범야권 내부에서 이재명으로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들이 퍼져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서 지위가 흔들리고 국민의 지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탄핵 소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데 기왕 탄핵 소동을 전개하는 김에 빨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헌재도 일조해야 자기들도 나중에 호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그쪽으로 자빠졌는데 그쪽의 요구에 따라서 주문 제작을 해줘야지 헌재가 폼 잡고 이런다고 시간을 끌다가는 나중에 사태가 이상하게 되어서 헌재로도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 그래서 헌재는 3월 초에 탄핵 인용을 정해놓고 가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헌재 재판관이 당시에 8명이었습니다. 그 8명 중에 중도 보수가 6, 진보가 2이라 했지만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헌재라는 곳에 재판관의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전체적으로 쏠려가면 거기에 따라서 기울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탄핵 찬성이요. 탄핵 기각, 즉 탄핵 반대보다 좀 높아요. 언론 발표에 의하면 6대4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 여론조사라는 걸 저도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설 연휴가 굉장히 중요한 여론 반전의 계기였는데 서부지법 사태와 또 거구 책임론 또 더 나아가서 이 보수 내부의 분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여론조사가 설 전보다 반등되지 못하고 오히려 약간 내려가는 형태가 벌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매우 이 민주당의 이재명 진영과 또 현재 이 사태를 끌어가고 있는 경찰, 검찰부터 시작해서 판사 그리고 현재 이런 기구들의 이 내적인 커넥션이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설 연휴 때 여론 반전을 막는 쪽으로 이 사안들을 만들었고 또 여론을 조성했고 언론들이 여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이야기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즉 너 대답하고는 관계없이 결과는 똑같아. 이런 이야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답정너로 가는 삼박자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처음은 이재명이 2심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나오는 3월 20일께
이전인 3월 초 탄핵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부지법 사태에서 비롯된 공안 협박이 전방위로 번져가고 있다. 세 번째는 언론의 선동이 더 강화돼요. 언론도 이번에 이 게임에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이 이재명 쪽으로 베팅했기 때문에 언론 사태가 잘못되면 자기들도 어려워지니까 최근에 이 보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긴장하고 선동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더 이렇게 강화하고 왜곡시키고 있는데, 여론을 특히 방송 3사가 앞장서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보수 분열 공작이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보수 진영 내에 이 서로 간의 싸움을 유도하고 있고 극우 논쟁을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온 언론이 극우 지금 논쟁을 갖다가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때문에 이런다고 보십니까? 중도로 보수가 외연을 확장시켜가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부분이다. 보수가 보수 내부의 단결은 거의 이루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지지율을 보더라도 보수 내부에서는 이 뭉칠 만큼 다 뭉쳤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0% 정도가 되는 중도 무당파층으로 보수가 외연을 확장해야 가야 되는데, 지금 언론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중도 무당파의 3분의 1은 그래도 탄핵에 찬성하고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데 가깝고 3분의 1 정도만 보수 측에 응답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0%에서 45% 정도라 보면 무당파 20% 중에서 한 7%가량을 보수가 갖고 왔을 때 47에서 52까지 나와야 된다. 그건 지금 윤통 최고 지지율이 47%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최고 지지율이 45%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요, 현재 보수가 47에서 52 정도에 이르는 중도층 3분의 1을 먹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보수가 중도층을 이 3분의 1을 완벽하게 먹고 또 보수의 최대치인 45%까지를 먹었을 때 50이에요. 그러니까 이 52는 이 52에서 막으면 보수의 지지율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틀어막기 위해서 온 언론이 다 등장하고 지금 각종 분열 공작 그리고 선동 공작이 전개되고 있고 여론 조작 공작도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를 넘기면서 지금 윤통 지지율 47%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 45%대 이 이상을 지금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탄핵 2달을 지나면서 이재명 좌파 진영도 자신들의 지금 약점을 보완하고 보수 지지율을 누르기 위한 이 작업을 뭘 해야 되는지를 대충은 파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딱 3월 초에 지금 탄핵을 한다고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안 협박과 언론 선동 및 분열 공작, 여론 조작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제 싸운 방향을 좀 틀어야 돼요. 지금까지대로 몰고 가다가는 이 싸움 방향을 틀지 못하고 뭔가 될 듯한데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구 경기 이런 거 보면요, 이게 말입니다. 뭐 한 9대1로 지다가 9대8까지 따라가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대 9 정도로 역전시켰는데 다시 저쪽이 1점을 얻고 2점을 얻고 또 이쪽이 한 점 따라가고 이래서 하다가 마지막에 13대 12로 지는 이런 경기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겨야지 지는 것은 필요 없다. 그래서 저쪽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이기는 방법도 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갖다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답을 정해놓고 3박자로 가고 있다. 3월 초에 탄핵 인용, 그리고 보수를 극으로 매도해서 이 중도에서 외연 확장을 틀어막고 있고,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 공작이나 또 보수 분열 공작을 지금 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까지대로 가면 위험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